아빠랑 대학 가자 아랑제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치르는 데 있어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적용되진 않겠지만 어느 특정 대학에는 이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2 외국어 또는 한문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은 국어와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과목까지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특정 대학을 목표로 제2 외국어나 한문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그 특정 대학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학교가 되겠죠.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은 무조건 제2 외국어와 한문을 응시해야만 정시에서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와 한문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서울대 외에도 제2외국어와 한문을 응시하면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해 수능과 같이 특정 사탐 과목에서 2등급이 없어지는 그런 과목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기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제2외국어나 한문을 응시했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와 한문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2외국어와 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이가 여기에 속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화위복의 그런 베네핏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 아이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선택해서 보는 제2외국어인 아랍어를 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2외국어 시험을 보았는데 주위에서 그 유럽어를 선택하지 말고 아랍어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어려서부터 한 가지 제2외국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쭉 해왔고 외국어 대학교에서 하는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데를 경험 삼아 참가하면서 자기의 제2외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시대를 나간다고 해서 그 경시대 결과를 대학교 수시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공부한 제2외국어이기 때문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럽어를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험 성적은 만점을 받아서 제2외국어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는 어떤 이익을 가지고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아이의 경험으로 볼 때 저는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꼭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공부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시험을 위해서 아랍어를 선택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서울대에서도 제 외국어를 한문을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요식 행위로 시험을 보는 것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왕에 제 외국어를 준비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것보다는 제 외국어 하나를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어렸을 때부터 제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수능 시험을 볼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는 어쨌든 그 중요성은 꼭 시험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준비를 해두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대 말고 이런 제2외국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은 어디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세대, 또 성균관대, 또 서울시립대,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대학들이 제2외국어를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되겠죠. 연세대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한 계획을 일단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변함없이 제2외국어를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더불어서 제2외국어를 한 가지 한다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2외국어를 하나를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서울대와 연대, 고대는 추구하는 방향이 좀 갈라져 있죠. 그래서 영어를 반영하는 것, 그리고 제2외국어를 대체하는 것, 이런 것이 좀 구별화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학별로 이 적용하는 그런 점수의 환산 방식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영수 사탐 과목 외인 제2외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당일날, 수능시험 당일날 다른 학생들보다 한 교시를 더 시험을 본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런 부담감이 나중에 자기가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을 넓힌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탄력적인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